안녕하세요. 4월 15일 정쌤의 투자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자동차 부품 관세를 유예를 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IT 핸드폰 같은 것들에 관세를 유예하면서 시장이 급등하기도 했다가 또 믿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됐는데, 혼란스러운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 정책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 금리를 낮추는 또 어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유도해서,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거기서 국채를 리파이낸싱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 뜻한 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관세 정책으로 미국 국채는 물론이고 또 미국 달러까지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신뢰성이 깨지는 사상 유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국가들, 또 많은 투자자들이 국채를 지금 매도하면서 금리가 오히려 등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된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이 유화적인 어떤 이제 관세 정책 유예로 인해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차트입니다.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위험한 순간을 지나갔다 올라오지만 주식을 과연 더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유예한 것을 또 뒤집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불안정한 상태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국도 당연히 폭은 좀 미국보다는 덜했지만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 저항선 부근에서 과연 우리는 주식을 다시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정도 왔으니까 또 다시 예전 과거에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될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자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차트를 보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거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숙지를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꼭 같은 케이스가 반복되지 않더라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어떤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것도 과거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04년 원자보 쇼크 그때도 보면은 인위적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한 3개월간 횡보하는 좀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급락했던 거는 저점이라는 건 좀 확인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정말 과도한 정책이 또 쏟아지서 시장을 위협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이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보더라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좀 단순화하고 또 본인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면 향후에 정리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한 방향으로 가시면 서로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쉽게 전략을 수정하거나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락가락한 상황에서는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거나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 철학이라고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한데, 저는 행동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 행동경제학적 사고로 혹시 판단을 하시면 어떤 도움이 좀 될까 해가지고 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혼란과 행동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전통경제학을 배웠는데, 전통경제학은 아시겠지만 인간은 완벽한 합리성을 갖고서 판단한다라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심리적인 편향도 있고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적인 이런 비합리성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실제로 불확실한 어떤 환경하에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투자자의 심리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행동경제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약간 행동경제학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을 할 때 이 행동경제학적 사고방식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시장 리스크 확산, 채권을 리파이낸싱 하는 거고요. 달러의 지위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것도 목표가 있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나는 목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어떤 고립화입니다. 비현실적인 관세 정책은 실패를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뭐 실패를 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아직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 이 원인을 보면 시장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채권 시장이 단순하게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오판을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하락을 하고 글로벌 혼란이 유도가 됐죠.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행동경제학적인 판단에서 하자면 사실 이건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판단을 혹시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걸 유추하기 위해서 제가 이 행동경제학적 개념을 그쪽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받아들여 주거나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행동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어떤 잘못된 의사 판단,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장을 잘못 봤다든지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손절이라고 하죠. 과감하게 손실을 확정하고 다른 투자 대안을 찾는 거를 해야지 손실회피 성향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오류들, 인간의 오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매몰 비용의 오류. 그동안 들어갔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이라든지 투자했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실 보는 거에 대한 거가 되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증 평양. 기존에 맞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계속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쪽 부분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만 계속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비슷한 게 이제 현상 유지 편향인데, 변화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틀렸지만 매몰 비용 오류 때문에 못 바꾸고 있고요. 현상 유지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손실 회피는 더더욱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과감하게 지금 어쨌든 실패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목표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떤 행동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좀 이런 의견들을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류를 비합리적인 고집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손실 인정 거부라든지 현상 유지 편향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제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중국을 저는 한 세 번째 정도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고립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고립화가 안 되고 오히려 중국 입지가 강화가 됐어요. 중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요.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이제 안 사고 엄청나게 모은 금의 안전자산 입지가 공고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또 엄청나게 금을 보유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 좋은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야기된 거는 글로벌 시장이 대혼란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행동경제학적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손실을 확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고립화 정책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중국 고립화 정책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상으로는 그동안의 정책을 손절하고 관세 정책을 과도한 비현실적인 관세율을 좀 완화시키고 철회까지 하면 확실히 좋겠죠. 진짜 행동경제학적인 행동이죠. 선택이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목표인 중국을 고립화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싶다면, 저 같으면 대안적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 하기로 했었던 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전략 자산화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쓰게 되면, 왜냐면 이제 중국은 비트코인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취약점이에요. 중국 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중국이 오히려 당황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금을 많이 모았는데 우리가 그 안전자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자산의 대체 수단, 대체적 자산으로 대체적인 가치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많은 투자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와 1대1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와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안정적으로 달러 자산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비트코인도 전략 자산화 하면은, 또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더 이게 환율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조금 더 확장적으로는 금태환처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그걸 부활하자는 건 아니지만 금태환을 생각하면은 달러에다가 금을 고정시켰던, 어떤 일정 비율로 고정시켰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고정화시키고, 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또 1대1로 교환할 수 있게 해놓으면, 저는 이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수출에 있어서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안에 이제 사기 위해서 달러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또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채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비트코인 정책을 좀 강력하게 펴는 것이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정책과 또 어떤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인 우리는 행동경제학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5일 정쌤의 투자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